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다 뜯겼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1억 보증금을 했는데 거의 다 뜯겨서 한 푼도 못 받아. 이런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이 솔직히 되게 힘든 상태일 테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겠는가?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명도가 제일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시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배당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어느 정도라도 받는 임차인들, 주인이 나가는 거는 괜찮겠죠? 그죠? 예, 자기가 빚진 거니까 주인은. 그런데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다 뜯겼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1억 보증금을 했는데 거의 다 뜯겨서 한 푼도 못 받아. 이런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이 솔직히 되게 힘든 상태일 테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겠는가?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독해져야 되는데 독해지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독해지시면 안 돼요. 독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상해져요? 남이 이상해져요? 내가 이상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독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확해져야지 독해지는 게 아니에요. 독해지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독을 먹고 이게 안 좋은 상태가 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다시 해독제를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독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고 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독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대화가 솔직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2억 전세를 딱 들어갔어. 근데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다 털렸어. 그러면 눈이 돌아야 안 돌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제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아도 절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절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분하고 제정신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상황일 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독하게 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얘기를 막 해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을 푸근하게 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도 인정하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 거지, 아예 그냥. 근데 나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시간과 돈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한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잘 그게 감이 안 와닿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감이 안 와닿아. 그러니까 나는 푸근하게 해서 그냥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고 그분이 안 좋은 상황을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는 이제 거기까지만 상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상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 돈을 그분한테 줬어요? 뭐 전 소유자한테 줬어요? 법원에 줬어요? 법원에 줬어요. 그러면 법원에 돈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 임차인이나 뭐 그 배당받지 못하는 그 임차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법원에서 물건을 샀어. 예를 들어서 이게 아이폰인데 아이폰 상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이 아이폰을 샀는데 이게 고장나거나 안 좋거나 뭐 이러면, 그렇지, 아이폰 산 데 가서 이거 바꿔달라거나 제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거나 해야지. 이상한 뭐 삼성이나 이런 데 가서 해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낙찰받고 돈도 다 냈는데 아니 저기 판사님이 다 저한테 등기부등본도 다 떼어줬는데 그 물건을 제가 사용할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너가 쓸 수 있도록 해줄게. 왜? 내 돈 받았으니까. 그게 강제집행 제도인 거예요. 그게.
그 강제집행 제도를 법원이 이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경매하는데 특혜를 준 거거든요. 예전에 이런 강제집행 제도가 없었을 때 경매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명도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한 번 해가지고 한 대 맞았어. 신경질을 나서 때렸어. 그래가지고 뭐 고발당해가지고 뭐 깽가 물어주고 막 이렇게 했어. 이런 거 한 두 번 하면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이게 안 들어요, 진짜로. 누가 말려? 옆에서 이제 집에서도 말리고 뭐 부모님도 말리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막 그런 상황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강제집행제도가 없어서 이 경매로 이게 물건들이 잘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팔리면은 이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경매 가지고 이게 채권 회수가 안 되면 전체 국가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주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칼부림 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팔려야 돼. 근데 강제집행 명도 때문에 이게 잘 안 팔리니까 법원에서 그냥 야 그럼 우리가 그냥 다 해주자. 깔끔하게 이 사람이 돈 내면은 우리가 다 해서 거기 있는 사람 내보내주고 이 사람이 알아서 들어가서 이제 빈집에 들어가서 수리하고 뭐하고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강제집행 제도거든요. 그런 강제집행 제도가 어쩔 수 없이 나왔고 그거는 나라를 상대로 내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법원에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법원에 돈을 내고 내가 집주인이 되어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막 얘기도 안 되고 막 나하고 나만 보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 말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나한테 돈 냈으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단지 기간이 좀 걸린다. 왜? 절차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요? 3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저기 비용이 좀 필요해. 왜요? 야 거기 뭐 공짜로 뭐 아무나 가냐? 누가 갔을 때 저기 뭐야 저 우편도 송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짐을 나르려면 인부들도 가야 되고 짐을 차에 실어야 되면 차에 실어야 되고 네가 그거를 어디다 맡겨야 되려면 보관료도 네가 다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줘. 그게 평당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한 20평, 25평, 20평에서 30평 아파트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비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나 기간은 네가 저기 감안을 해야 돼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이렇게 다 진행합니다. 나는 이 집에 한 번도 안 가도 돼요. 거기 있는 점유자를 절대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전체 법원에서만 상대하면 돼요. 왜? 제가 법원에 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진짜로 말이 안 통하고 법원에서도 얘기하는데 저기 나하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짐 드러낼 때 한번 같이 가서 사인을 한번 해주면 돼요. 그때도 거기 점유자를 제가 볼 필요는 없어요. 집행관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강제 집행을 하는 게 기본이 아니라 법원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쓸 수 있도록 다 알아서 정리해 준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서 제가 이분한테 임차인한테 배당 못 받는 임차인한테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하고 다 진행을 했는데 딱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야.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한 2주 3주 지나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게 3개월 기다릴 동안 이 사람이 좀 2개월만 지내고 나가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뭐 더 길게 있거나 이 사람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300만 원을 줘야 돼. 이 법원에 비용을 300만 원을 줘야 돼. 그러면 이 300만 원 비용을 차라리 이 사람 그때 만나보니까 좀 애기도 있고 뭐 가장인데 뭐 부모님도 모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 사람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럼 300만 원 중에 내가 200만 원을 이 사람을 주면 이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나도 100만 원 세이브 되니까 좋고 3개월 동안 지내는데 2개월만 지내면 나도 한 달 세이브 돼서 좋고 뭔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만나보니까 차라리 3개월이면 너무 안 되고 자기가 한 달만 더, 4개월만 기간을 주면 제가 그 사람이 알아서 나간다고 너무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4개월 동안 이 사람 좀 편하게 있으라고 내가 가서 말이라도 한 마디 해줄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건 제가 다 지연을 시킬 테니까 약속만 잘 지키시면 한 달 더 시간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사람 좀 여태까지도 피곤했을 텐데 나머지 4개월이라도 내가 집주인 돼서 뭔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때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상당히 얼굴색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법원에서 해주는 이러한 상황이 기본이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내보내고 빨리 임대를 맞춰서 수익을 내야지,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을 하면 상당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이 열이 받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2억을 뜯긴 이 입장에서 거기 살고 있는데 낙찰자가 그날 당장 와가지고 그 사람도 그 낙찰을 그 경매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겠죠.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에서 나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이나 법무사나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사비를 최대한 뜯어내라. 적어도 배당기일까지는 너는 거기서 버팅길 수 있다. 못 쫓아낸다. 강제집행을 해도 3개월 정도 걸리니까 3개월은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당장 이 낙찰자가 찾아오기만 해봐. 내가 돈을 많이 뜯어내고 기한을 최대한 늘려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건드리기만 해봐. 이렇게 이제 이게 나를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꼬챙이로 막 툭툭 쑤시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고. 저기 정말 진실하고 좋은 사람도 말을 쉽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불편해지니까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낙찰 받으면 저희는 항상 지금 근래 우리 배포옥션에서는 2주 동안은 찾아가지 말으라 그래요. 2주 후에 저게 나오거든요. 잔금납부 통지서가. 잔금납부 통지서 나온 후부터 이제 명도를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낙찰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1대1 다이렉트로 멘토링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러면 라인에 올리면 저희가 또 그 다음 상황 또 이렇게 하면 만났는데 어떻다? 못 만났는데 지금 어떻다? 뭐 이러면 그때그때 이게 멘토링 하니까 그때 가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명도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건 왜냐면 배당 못 받는 임차인이 자기 돈 보증금을 다 뜯기고 나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독하게 해야 되는데 독하지 못할까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독해지면 안 되고 정확해지셔야 됩니다. 정확한 사항을 전달하고 말이 대부분 안 통하니까 거기서 대화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정확한 사항을 전달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그냥 다독다독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돈 낸 법원하고 상대해서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안 되는 경우가 없고 그렇게 법원하고 상대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조금 시간과 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면 강제집행이나 이런 상황이 절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간혹 한두 명 있어요. 한 500명이 한두 명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내가 독해지고 마음 상할 필요 없이 그냥 법원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명도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